이 개시결정이 사실상 개인회생의 목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시결정이 나면 이제 돈만 잘 갚으면 되겠구나 하고 마치 회생 절차가 거의 끝난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의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개시결정을 내려주는데요. 이 개시결정은 채무자의 변제 계획 안대로 이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개시결정이 사실상 개인회생의 목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시결정이 나면 이제 돈만 잘 갚으면 되겠구나 하고 마치 회생 절차가 거의 끝난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시점부터 비로소 변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집회 참석과 수개월간의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3년간의 변제를 다 이행하고 면책까지 받아야 비로소 모든 빚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이 이 개시결정을 내린 시점에서 채무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그런 점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변제 시작일을 확인해서 언제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되는지, 혹시 밀린 변제금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납된 변제금이 없도록 조속히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마다 개시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개시결정이 나게 되죠. 보통 사건을 접수할 때 첫 변제 시작일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 그 즈음에서 잡는데요. 그래서 만약 사건 접수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되었다면 이 변제 시작일과 개시결정일 간의 차이가 없어서 변제금을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6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3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주, 부산, 수원 같은 법원은 이 절차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린데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사건을 접수한 분들은 자기가 언제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되는지 잘 파악하셔서 밀린 변제금이 있으면 빨리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이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개시결정이 났어도 누락된 채권이 있으면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빠진 채권이 있다면 신속하게 채권을 추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인가결정 이후부터는 채권자를 더 이상 추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이후에 집회만 다녀오면 바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났다면 혹시 모르니 채권이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채권자 집회길에 출석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집회길에 깜빡하고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채무자는 무조건 참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건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서 인가까지 나게 되는 거죠. 이 채권자 집회기일은 단순히 출석 체크만 하니까 부담 가실 필요는 없고요. 법원의 회생의원에게 본인이 집회에 출석했음을 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원 변제금 미납을 3회 이상 누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변제금을 채무자가 수차례 미납하면은 이 채무자가 변제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폐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미납 회차가 3회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폐지시키지는 않고요. 6개월, 7개월 정도 장기 미납의 경우에만 폐지를 시키는 추세인데요. 다만 이 회생 절차상 원칙적으로 3회 이상 미납 시 절차를 폐지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제 수행을 다 끝마치고 나서 채무자가 법원에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면책 신청은 법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보고 거기에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신청서에 본인의 사건 번호와 환급 계좌를 기재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급 계좌는 회생 변제금보다 더 많이 납부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계좌를 말하는데요. 일부러 여유있게 1,000원이나 10,000원씩 더 납부하시는 채무자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총 변제해야 할 금액보다 더 납부했으니까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면책 결정이 나고요.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 사실을 은행연합회에도 통보해 주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채무자는 비로소 개인회생 신청 이력도 삭제가 되고 또 신용점수도 상승해서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알고 있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